합격 해커스. 네, 여러분. 자, 이번 시간부터 예금 일반입니다. 예금 일반 기본 강의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특히 앞부분은 여러분들, 자, 요거 확실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하시면 문제 풀 때 정말로 수월하세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걸 책을 그냥 막연하게 읽어버리면 이 부분을 조금만 변형을 시켜도 여러분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책과 관계없이 우리 보통 이제 경제 파트 수업을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경제 이론을 갖다 정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늘 같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하지만 자, 이게 이제 영어에 있어서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하듯이 주어 나는 먹었다 서술어 동사 그리고 밥을 이제 대상인 객체 이제 목적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게 우리 경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여기가 목적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은 자 여기는 이제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 자체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냐면 자 요 주어를 갖다가 경제 주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요 서술어를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경제활동. 그 다음 이 목적어를 갖다가 자 이게 생산물, 생산요소 이렇게 보면 돼요. 생산물, 생산요소. 자 그러면 우리가 책 앞에 부분에 보면 뭐 가게가 나오고 기업이 나오고 정부가 나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경제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 주체로서 가게가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가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일단 생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기업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 주체라고 해가지고 가게가 있고요,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 경제까지 나아가면 해외가 있다. 자, 이게 바로 경제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경제 활동하면 우리 교재에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산, 소비, 분배, 생산, 활동, 그다음 소비, 그다음 분배. 자, 일단 쓰고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생산물 하면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마이크라든지 분필이라든지 이렇게 형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화라고 하고요. 제가 미용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강의를 하는 것처럼 어떤 형태가 있는 것 아닌 것,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서비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자, 우리 기업이 생산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면 일단 뭐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공장을 갖다가 세우든지 기계를 갖다가 사들여야 되겠죠. 그럼 돈이 필요합니다. 자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공장을 세우기 위한 땅이 필요하니까 토지,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경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교재를 좀 읽어보니까 교재는 이런 말이 있어요. 경영도 생산 요소의 일종,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게 어떤 의미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가게, 경제 주체로서의 가게 하면 여러분들 가게는 요거의 주체입니다. 즉 소비 활동의 주체다. 소비 활동의 주체다. 반면에 기업은요, 생산 활동의 주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재정 정책의 주체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재는 규율 같은 그런 정책의 주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거든요. 규율과 정책의 주체라고 되는데 같은 말입니다. 자, 규율과 정책의 주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게는 소비의 주체, 기업은 생산의 주체, 요거는 규율과 정책의 주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고요. 해외는 우리가 따로 공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생산 활동이지만 제가 제과점을 하나 열었습니다. 근데 제과점을 열기 위해서는 그냥 모든 것을 했다. 제가 스스로 밀도 생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밀가루를 사고 파우더도 사고 우유도 사고 이런 식으로 이미 생산된 것들을 가지고 더 제가 거기다가 생산 요소들을 가미해가지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활동, 그게 바로 생산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새롭게 만드는 것도 생산 활동이지만 부가가치를 키우는 것, 이거 역시 생산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용실 같은 데도 보면 머리를 깎는 것뿐만, 머리를 자르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감겨주는 때 그때 쓰는 샴푸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더
부가가치 높은 걸 활동을 하는 것. 요걸 우리가 생산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소비활동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듣는 것도 소비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제일 주안점을 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용을 치르고 여기에 대한 만족감이나 이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따가 점심시간 때, 자, 노량진에서, 자, 점심 식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식당, 저기 식당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비용도 생각할 거고 메뉴나 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 다 고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소비했을 때 만족감이 커야지만 합리적인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받은 대가, 그게 바로 분배잖아요. 분배를 통해 가지고 얻은 소득으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뭐 재화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만족감을 얻는 활동, 그것을 우리 소비다. 쉽게 말하면 생산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거나 더 가치를 크게 증대시키는 활동을 생산이라고 하고, 소비라고 하는 것은 내 만족감이나 이익을 키우는 활동, 그것을 우리가 소비라고 하고, 분배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이제 분배인데, 노동을 제공하면 뭐를 받아요? 여러분들 공짜로 일 안 하잖아요. 노동을 제공하면 뭐를 받는다? 임금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은행에 여러분들 자금을 갖다가 예치를 시켜놨다. 은행에 예금하면 뭐를 받습니까? 이자를 받죠. 그래서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임대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토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제공하고 아파트를 제공해서 거기에 대한 지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대 받고, 그 다음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기 밑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말은 안 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경영을 제공하고 경영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배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이건 다 뭐가 돼요? 가계 소득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득을 가지고 또 뭐 합니까? 소비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소비활동을 하면서 지급하는 돈은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겠죠. 그럼 그 기업에서는 또 생산활동을 하게 되고, 또 생산 요소를 제공받으면 또 역시 분배를 하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문제, 수능에서 항상 경제 파트 1번 문제 나오는 게 바로 이것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경제 순환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보는 교재에 보면 그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공무원 사회시험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부터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그림을 갖다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1장이고, 자, 우리 지금 요 개념들 잠깐 보면서 한번 보세요. 자, 경제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서비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 자, 우리 방금 봤던 이 경제활동,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회적 관계다. 뭐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이런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경제라고 한다. 즉, 경제란 인간이 물질 생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며, 자, 우리 물질 활동은 활동의 주체, 요걸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가계, 기업, 정부, 뭐 해외까지 존재하고요. 활동 주체에 의한 자 흐름이 이제 나와요. 경제 순환 해가지고 이제 순환이 나타난다. 자, 이건 근데 시험 문제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보세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경제 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 주체하면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개 생각하시면 돼요. 좀 물론 해외는 살짝 힘을 빼시면 됩니다. 자, 경제 활동하는 주체는 뭐가 있다?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렇게 4개 하면 돼요. 제가 근데 이걸 문제를 만들어 보려고 이 사이에 뭘 하나 다른 거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헷갈릴까 생각을 했는데, 제 머리로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말고 이 사이에 다른 거 하나 집어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못 만들겠더라고요. 이거는 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렇게 4개로 이제 분류를 한다. 경제 주체. 그 다음 이제 하나씩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 생산의 주체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 그 하중화 사회라고 해가지고 사회책에 보면 경제 파트에 요 경제 주체와 관련되는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제 기본서에는 수록을 해놨는데 여기 PPT에도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따가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는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라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제공을 하고 공급을 한다? 가게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노동을 제공하고, 기업에다가 노동을 제공하고, 자본을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고, 경영을 제공해야
해야지만 이런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계 부분은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기업은요, 생산 요소의 소비 주체, 수요 주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생산 요소는 가게가 공급을 하고 기업이 수요를 하는구나, 소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생산 요소 공급 주체로서 생산 요소 아까 뭐라 했습니까? 노동, 자본, 토지,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도 우리 교재에서 경영도 할 거예요. 노동, 자본, 토지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 임금, 이자, 지대를 받은 그게 바로 소득이라 했죠. 이 소득을 바탕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소비를 하고 그리고 남는 돈은 저축을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요 문장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소비를 하고 그리고 남는 돈을 뭐 한다? 저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뭐의 주체다? 생산의 주체. 자, 여기는 다른 표현을 안 했지만 가게는 소비의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게는 소비의 주체, 기업은 생산의 주체. 그래서 생산의 주체니까 아까 생산 요소를 이제는 뭡니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여가지고 얘들이 뭘 생산한다? 재화와 용역, 서비스를 생산하며, 자, 기업에서 여러분들 이런 생산 요소를 제공받은 대가를 주고도 또 생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있잖아요. 그 차익만큼이 뭐다? 이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같은 데 보면 한 달 매출이 만약에 2억이다. 근데 인건비라든지 원재료 값이나 이런 것들 다 한 1억 6천이다. 그러면 그 4천만 원이 뭐가 된다고요? 이윤이 되는 겁니다. 이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윤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말한다.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식당 같은 데 보면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런 데보다도 오히려 노량진, 컵밥 미는 데가 오히려 더 알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매출은 그런 큰 식당보다 작을지는 몰라도 비용이 별로 안 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순수익이, 즉 이윤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보세요. 그 결과로 창출한 생산량이 투입량을 초과한다. 이 말은 뭐예요? 벌어들인 수입이 들어간 비용보다 더 크면 그 차익만큼 뭐가 발생한다? 이윤이 발생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 하면 여러분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기업은 왜 경제활동을 하지? 생산활동을 하지만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라는 그 친구들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이제 경제활동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 그래서 이윤을 얻는다 하면 기업 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정부 부분. 근데 제가 아까 정부는 재정정책의 주체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뒷부분에 나가면 우리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이 나올 건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통화나 금융정책의 주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규율. 자, 우리가 어떤 경제활동을 할 때 시장 경제 질서를 좀 교란하는 그런 행위라면 정부가 가만히 안 있죠.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과징금도 물리고, 우리가 뭐 담합을 했다. 라면 회사들이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라면 값을 인상했다.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율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뭐 경기가 안 좋거나 또 경기가 너무 과열화돼가지고 물가가 너무 높을 때 정부가 뭐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이제 펼친다. 그래서 규율과 정책의 주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게는 소비의 주체, 기업은 생산의 주체, 정부는 규율과 정책의 주체, 이렇게 여러분들 딱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정부는 소비도 하고 생산도 둘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 보시면 정부도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공기업 등을 통해서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데 보면 이런 비품 같은 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면 문구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필요한 물품, 비품 같은 거 사기도 하고,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한다. 자, 보시면 가게와 기업이 경제 행위하는 방식을 규율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은 뭘 통해서? 세금 등으로 징수하거나 지출한다. 그래서 자, 세금을 거둬들이는 건 정부고요. 우리 가게랑 기업은 둘 다 무슨 의무가 있다 그래요?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부분 보면 국외자로서 국내 부분의 과부족을 그래서 수출입을 통하여 해결한다. 그래서 항상 제가 자유무역 할 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 예전에 뭐 때문이었는지 계란값이 그때 갑자기 엄청 올른 적이 있었죠. 저는 옛날 때만 생각을 했는데 계란값이 한 3,000원? 한 판 그 30개짜리 한 3,000원 정도 생각하고 갔는데 마트 갔더니 10,000원 가까이 막 하고 그때 막 갑자기 흰 계란 막 저기 외국에서 막 수입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뭘 통해서 수입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출입을 통해서 이렇게 과부족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자, 요거는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우리 기존에 여러분들 그 공고 자료에서 이게 하살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수정 공고에서 요 그림으로 바꿔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좀 흐릿하게 나는데 제가 여기다가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 좀 그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워낙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항상 수능 문제 1번에서는 이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 애는 안 나오더라도 다음 시험이나 다다음 시험에서는 거의 나왔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 그림하고 비슷하게 자, 여기는 보면 여러분들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또 정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냐 국민경제 주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해외가 빠졌으니까 뭐다? 국민경제 주체 또는 뭐 국내 경제 주체. 반면에 정부가 빠지면 우리가 정부를 빼면 뭐다? 민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민간. 그래서 민간 경제 주체 이런 표현을 쓰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이제 주체가 가게가 있고요. 크게 먼저 민간 경제 순환만 먼저 보면 돼요.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생산물이라고 한다 했어요. 자, 그런 재화와 서비스는 누가 생산한다고 공급한다?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물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산물 시장. 반면에 노동, 토지, 자본, 경영과 같은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것은 가게가 되고 그것이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생산 요소 시장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가게하고 기업 이렇게 한번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걸 시장을 두 개를 이렇게 딱 두면 자, 생산물 시장에서는 뭐가 거래된다?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가 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 토지, 자본, 뭐 경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생산물 시장 재화와 서비스 누가 공급한다? 기업이 가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재 첫 번째 그 기업에서 말했어요. 기업은 뭐다? 생산물의 공급 주체. 그러니까 생산물의 공급 주체는 기업이고 가게는 생산물의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생산 요소는 누가 공급한다? 가게가 공급합니다. 이렇게 가게가 이렇게 공급하고 기업이 그것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요 빨간색으로 칠한 게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실물의 흐름이다.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제 실물의 흐름이다. 근데 이게 공짜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에서 생산한 물건을 갖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 뭐를 준다? 대가를 줘야 되겠죠. 자, 그 대가를 소비 지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요 대가가 바로 소비 지출이다. 소비 지출. 그럼 이 소비 지출이 뭐다? 기업의 매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산물 만들어가지고 팔았을 때 가게로부터 벌어들인 소득, 그게 바로 소비 지출이 바로 기업의 매출이 되고 이거 매출 가지고 뭐합니까? 아까 이 생산 요소를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겠죠. 그래서 뭐 기업 같은 데도 보면 임금도 주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이자도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세금도 또 나가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요거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지대, 이자, 이윤. 그래서 요 흐름을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민간 경제 주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항상 우리 수강생들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한 분씩 물어봐요. 생산물의 공급 주체? 기업.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 가게.
생산 요소의 수요자는 기업.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한두 개씩만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살짝 바꾸면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큰 틀을 아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만 요거 가계 기업만 있는 것을 민간 경제 순환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정부를 집어넣으면 그때는 국내 경제 순환 또는 국민 경제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부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정부. 자, 너무 좀 작게 했네요. 자, 정부가 들어가면, 근데 정부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군인, 이제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데, 군인, 동생도 그런가? 군인 조카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니까 우리가 국방 서비스를 누리니까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치안 서비스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안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이런 공공재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재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 거리의 가로등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거리의 가로등 같은 경우도 어두울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업에다 맡기면 거리의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그만큼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업은 충분한 생산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직접 한다? 정부가 직접 생산. 그러니까 보통 공공재 하면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몰라도 되고 그냥 공공재는 누가 직접 생산하는 것?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정부가 직접 생산해서 제공을 하고 우리는 반대 그뿐은 아니지만 자 우리는 뭐를 가게에서도 삥 뜯고 기업에서도 삥 뜯고 뭐 한다? 세금. 자, 이게 세금을 갖다가 가게도 정부에다가 납세를 하고요. 기업도 이제 납세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도 변형 저렇게도 변형하더라도 이것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다. 그래서 기업이 보니까 이건 이쪽에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재화와 서비스라는 걸 누가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기업이 가게로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가게는 그것을 소비한 대가를 지급하겠죠. 그게 여기는 상품 구매 대금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상품 구매 대금. 반면에 생산 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은 누가 제공한다? 가게가 제공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게가 이렇게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면 그것을 이용한 대가로 기업이 가게에 대해서 뭐를 지급한다? 임금, 지대,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았죠? 요것만 하면 민간 경제 순환.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든다? 정부가 하면 정부는 가게와 기업적으로 공공재를 생산해서 제공을 하고요. 공공재에 반면에 여기에서는 세금을 갖다가 납부를 하더라.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 말고 공무원 4회 정도 수준, 수능 문제급은 아니래도 공무원 4회 정도 수준 문제 한 5문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복습할 때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요. 요게 자, 출처도 있죠. 하중과 사회책에서 발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요거에 보면 지금 했던 거 이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보세요. 경제 주체, 가게는 소비 활동의 주체고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 기업은요, 생산 활동의 주체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 그러니까 그동안 기출 문제들 보면 이게 수요자, 공급자 이걸 계속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포인트고 아까 경제활동하는 목적은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아시겠죠? 그러면 가게는 뭘 위한 거냐?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갖다가 먹었을 때 여러 대안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데는 가격은 비싸지만 뭐 맛이나든지 서비스가 좋다. 그리고 어떤 데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안에 든 내용물이 좀 부실하다. 그렇더라도 그런 거는 비용이라든지 만족감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떤 것을 소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만족감 그것을 극대화하는 게 그게 바로 소비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게는 효용, 만족의 극대화, 요거는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무슨 경제? 민간 경제 주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정부가 끼어드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만 할게요. 자, 재정 정책의 주체. 아까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생산활동, 소비활동 모두 수행을 하고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조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여기는 공공재 생산을 하더라. 그리고 여기 나오죠. 규제.
민간 경제활동 규제 조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사회적 구성이 극대 이것도 모르셔도 돼요.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없는 거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계, 기업까지, 정부까지 합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국민경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딱 국민경제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해외 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해외 경제. 그래서 이게 교육의 주체다, 기업, 가계, 기업, 정부, 다른 나라 이걸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영향이 미치는 게 크죠.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입이 이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 얘까지 포함하면 국제경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따왔다 보니까 뭐 우리하고 관련 없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제 주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면 경제 주체라고 몇 줄 안 돼 있지만 이 나름의 의미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이거 한 번만 잘 정리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어요. 정말.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자, 생산부터 들어갈게요. 자, 경제활동, 생산. 생산은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생산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은 생산활동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소비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목적하에서 강의를 한다? 아까 생산활동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윤을 극대화하시는 겁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반면 여러분들은 만족의 극대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강의 딱 보고 에이씨 시간만 낭비했다 이러면 안 되고 합리적인 소비를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꼼꼼하게 따져보고 물건을 사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경제활동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 자, 근데 아까 우리 계속했던 거예요. 기업은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생산 요소 하면 이제 딱 아시겠죠? 노동, 자본, 토지, 그리고 뒤에 또 경영도 나옵니다. 경영까지도 기억하세요. 자, 그걸 딱 분류를 했더니 노동은 당연히 무슨 요소다? 인적 요소.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적 요소로서 노동, 그리고 토지, 자본을 물적 요소로 이렇게 구분한다. 자,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는요, 섞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적 요소로 노동, 자본, 물적 요소로는 토지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틀린 질문도 나올 테니까 그냥 인적 요소 노동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적 요소는 토지, 자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막 서술처럼 막 써놓은 걸 이렇게 좀 정리를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 출판사 대표님 얘기 아까 했는데 그분이 자꾸 저보고 이게 예금 파트 마지막 최종 마무리할 수 있는 요약집을 하나를 자꾸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바람을 넣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 책 자체가 좀 보기가 조금 힘들기는 해요. 근데 양을 늘리는 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요게 그냥 요약집 정리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요거 PDF 파일로 좀 올려드릴 테니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생산 요소의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 요소의 특징. 그럼 보세요. 제가 한 달 일하면 완전 몸이 망가져서 다음에 일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번 달에 일하고 다음 달에 일하고 다다음 달에 일합니다. 그런데 자, 빵을 만드는 제과점에서 밀가루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밀가루라는 원재료는요. 빵을 만드는데 사용되면 그건 소멸을 해버리잖아요. 다시 또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뭐다? 비소멸성. 자, 그래서 보면 어떤 생산 과정에 투입된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다음 회차 생산 과정에 다시 재투입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시험에는 소멸성으로 나올 거예요. 자, 생산 요소는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면 안 돼요. 비소멸.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재료나 중간재 같은 경우와는 다르다. 여러분들 이게 원재료하고 중간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보통 이제 경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이게 보면 A라는 사람이 나무를 심었어요. 자, 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베어가지고 또 B라는 사람이 원목을 만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만약 가구를 생산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원재료가 되는 거고요. 이 원목, 그러니까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뭐 가구를 만들든 아니면 뭐 다른 나무가 들어가는 그런 걸 만드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중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우리가 소비되는 것을 우리가 최종재라고 합니다. 최종재. 그래서 이게 원재료, 원목 이거는 뭡니까? 한번 사용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재료나 중간재와는 다르다. 그래서 제과점에서 우유도 뭐예요? 우유도 우리가 소비를 하면 최종재지만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우유를 사용하면 그 우유도 뭐가 된다? 중간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소비된다라는 점에서 소비되지 않는, 소멸된다는 점에서 소멸되지 않는 생산 요소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토지는 여러분들 계속 공장에서 뭘 생산하더라도 그게 없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자본도 마찬가지. 그게 소각되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경영 모두 비소멸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요것도 이제 요게 한 2019년 정도에 새롭게 여기 있는 부분이 다 2019년도에 들었는데 아직까지 시험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자, 생산 요소 하면 본원적 생산 요소랑 생산된 생산 요소, 자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 인적 요소하고 물적 요소 나눴던 거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아까 생산 요소를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로 구별할 때는 노동은 인적 요소, 자본과 토지는 물적 요소로 구분했는데 이때 자본이라는 거는 자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본원적 생산 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본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본부터 먼저 볼게요. 생산 과정에서 제가 돈을 빌렸습니다. 투자를 받았어요. 그 자본은 생산된 산출물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다시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산 요소로서의 기능을 다시 한다.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 할 수 있다고요? 투입돼서 재생산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산된 생산 요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100만 원 투자해서 이번에 한 2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이 투자됐지만 그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뭘 또 벌어들인 거예요. 자금을 벌어들여서 또 그 200만 원을 뭐 합니까? 새롭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산 활동을 통해서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생산된 생산 요소 하면 뭐만 있다? 자본, 그리고 노동과 토지는 원래의 생산 요소입니다. 그래서 원래 존재했던 생산 요소이고 이건 재생산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노동자가 갑자기 일을 하다가 물론 이제 숙련될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2명, 3명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본원적 생산 요소. 자, 요거 좀 구분하세요. 시험 내기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본원적 생산 요소 그리고 생산된 생산 요소. 아까 인적 요소, 물적 요소 이렇게 이제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게 생산 요소 시장이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생산물입니다. 그래서 생산물 하면 아까 재화와 서비스 또는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가 바로 생산물이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학원 오실 때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셨겠죠. 그게 바로 운송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런 운송 서비스를 소비한 거고 버스 회사나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생산 활동을 한 거예요. 운송을 한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재화는 우리 교재는 생활존의 필수적인 물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그래서 이렇게 썼지만, 재화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형태가 있는 것. 유형적인 것. 들고 있는 마이크, 입고 있는 옷, 노트북, 칠판,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재화다. 근데 자, 가수가 노래를 하는 것, 미용사가, 머리, 손질을 하는 것, 제가 강의를 하는 것, 이런 건 다 뭐다? 서비스. 운송 이런 것들 다 서비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한번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여기서 보세요. 교육, 지금 제가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문화활동, 관광 같은 정신적 욕망을 채워주는 행위도 서비스에 해당하고 도매, 소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도매, 소매, 그다음에 운수, 우리 방금 말씀드린 운수, 통신, 공무 이런 것들, 즉 물질이 아닌 그러니까 비물질 생산에 기하는 행위도 다 뭐다? 이 서비스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비스와 관련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재화와 서비스는 누가 생산한다? 기업이 생산한다. 그리고 우리 가게는 소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산물 이렇게 됩니다. 생산물.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화는 형태가 있는 거다. 꼭 생존의 필수적인 물질뿐만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도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화와 서비스 이렇게 구분하고 요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그겁니다. 보세요. 생산 요소가 투입되면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양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산출. 그러니까 생산 요소는 한 500만 원 들었는데 우리가 생산량은 한 700만 원 정도 했다. 그럼 그 200만 원이 뭐가 된다고요? 이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하는 생산량이 산출된다. 자, 그 초과된 생산량은 투입량에 대한 늘어나는 것, 부가가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GDP란 말 들어보셨죠? 국내 총생산인데 자,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렇게 할게요. 농부가
밀을 생산하고 제분업자가 밀가루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과업자가 빵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과업자가 빵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농부, 여기는 제분업자, 이 사람은 제과업자, 여기 이제 소비자한테 간다. 이렇게 뭐 보통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뭐 중간에 뭐 우유도 있고 딸기도 있고 뭐 또 여러 개가 많이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보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밀을 갖다가 100만 원치 생산해서 제분업자한테 팔았다. 자, 이게 이제 1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 제분업자가 100만 원치 밀을 산 다음에 150만 원에 제과업자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150만 원에 이렇게 150만 원에 팔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과업자가 그걸 갖다 뚝딱뚝딱 빵을 만들어 가지고 한 220만 원에 220만 원치를 소비자한테 팔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뭡니까? 소비자한테 가는 최종재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원재료, 중간재, 중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중간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차액만큼을 부가가치를 합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농부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어요? 농부는 100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했고요. 그 다음 제분업자는요, 100만 원치 밀가루를 사가지고, 밀을 사가지고 밀가루로 만들어서 팔아서 150만 원 소득이 났다면 50만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됐고, 그 다음 이 제과업자는 150만 원 주고 사서 22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70만 원에 요것들이 전부 다 부가가치가 되는 거고, 국내 총생산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최종 재화의 가격, 이게 바로 최종 재 가격이 220만 원입니다. 220만 원. 이걸 하든지 아니면 각 경제 주체들의 부가가치를 다 담게, 이거랑 같을까요? 자, 이거 하나, 둘, 셋 다 담으면 얼마입니까? 22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만 생산활동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생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전부 농부, 제분업자, 제과업자 모두 무슨 활동을 한 거예요? 생산활동을 한 겁니다. 생산활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초과된 생산량은 투입량에 대한, 아까 우리 이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창출했다?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주고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150만 원을 팔았으니까 50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게 어차피 또 이윤과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요게 부가가치 창출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아까 생산 요소를 투입했으니까 이거는 뭘로 분배된다? 가계의 소득으로 분배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생산 요소를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계속 생산 요소에서는 3개만 넣어도 갑자기 뜬금없이 경영행위가 나오면서 이것도 생산 요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생산 요소는 4가지를 기억하세요. 노동, 자본, 토지, 경영. 그래서 우리 교재도 나지만 경영행위 역시 생산 요소에 해당하고, 경영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걸 뭐라고 한다? 이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식당 사장님들은 돈을 벌어도 그분들은 노동, 임금을 받았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분들이 받은 소득은 이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업가는 그 대가로 이윤을 획득한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거 똑같이 생산 요소에 해당한다, 생산물에 해당한다, 틀린 질문 나올 수 있고, 기업가는 그 대가로 임금을 획득한다. 이러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기업가는 대가로 뭐를? 이윤을 획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생산 활동이고요. 경제활동은 3가지 뭐가 있다 했어요? 생산, 소비, 분배. 알겠죠? 생산, 지출, 뭐 소비도 되고 지출도 되고. 그래서 생산활동, 소비활동. 근데 여기는 우리 교재는 지출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요거 교재에 한번 보시면 지출이라고 된 부분 보시면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생산된 결과물이 한 경제에서 모두 소비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그 소비를 위한 지출은 가계는 소비 지출, 기업은 투자 지출, 정부는 재정 지출, 해외는 수출의 모습으로 각각 이행된다라고 되는데, 자, 여기서는 순수출이 아니라 수출이라는 것만 좀 일단 한번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요것도 제가 이야기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우리 경제 주체가 있는데 가계가 있고요,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가 있습니다. 각 경제 주체들이 지출하는 모습을 보면, 자, 여기 보면 가계는 보통,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쓰는 거는 뭐를 위해서 쓴다?
소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소비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계 소비라는 말을 씁니다. 가계 소비. 그 다음에 기업은 보통 쓰는 게 회사 투자를 위해서 쓴다. 그래서 투자 지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업 투자.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아까 제가 재정 정책의 주체라 그랬죠. 그래서 정부는 재정 지출, 정부 재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 재정. 그리고 해외라고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해외 수출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이따가 3면 등가의 원칙 할 때는 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이라는 거하고 좀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수출의 모습으로 각각 이행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소비를 위한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요거는 기억하세요. 가계는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재정 지출. 요 세 개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전부 다 합치면 나중에 이제 뭐 지출 국민소득하고 같이 연계가 좀 될 겁니다. 어쨌든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재정 지출. 그냥 보통 정부 지출이라는 표를 써요. 재정도 잘 안 씁니다.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을 쓰는데 여기는 수출. 일단 수출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출이 나온다라고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만 좀 보십시오. 이따가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자, 생산, 소비, 여기는 이제 지출의 모습으로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배입니다. 분배는 쉽게 생각하면 아까 뭐를 투입한 대가로 받는 것? 생산 요소를 투입한 대가로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배라는 것은 생산에 의해서 얻은 소득이 누구에게 나누어지느냐의 문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분배와 소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번 달에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다음 달에 월급이 150만 원 받으면 아무래도 100만 원 받을 때보다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뭐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생산 요소를 많이 제공받아서 분배가 더 증가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배가 이렇게 증가하면 소비도 함께 증가하고 반면에 분배가 줄어들었어요. 기업이 어려워가지고 월급을 안 준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소비를 줄이겠죠. 그래서 분배와 소비 이거는 뭐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배와 소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자, 이건 제가 오늘 새벽에 쓴 건데 이건 보지 마십시오.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좀 지금 보니 좀 이상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산자가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은 금액, 이 소위 말해서 우리 총수입이 됩니다. 생산자의 총수입은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생산 요소들에게 분배하며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자본에 대해서 뭐 이자, 지대, 뭐 임금 이런 것들로 분배하고 그래서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기업의 이윤이 되는 거고 경영자에게도 뭘 준다? 이윤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몫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의 몫이.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가져가는 돈은 뭐예요? 벌어들인 수입에서 줄 거 다 주고 남은 돈이 바로 뭐다? 그분이 가져가는 목. 그게 바로 이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이번 달에 매출이 많고 뭐 갑자기 치킨집을 하는데 뭐 월드컵의 특수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매출도 많고 그러면은 그분의 이윤을 가져가는 게 많고 갑자기 교류독감이나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면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 제하고 남은 몫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것. 자, 요건 제 문제집에도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던 게 바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가라는 것은 같다 이 말입니다. 같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을 크게 생산, 지출, 분배 이 측면에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민소득을 생산, 분배, 지출 측면에서 파악했을 때 그 값이 동일하다는 원칙. 즉 생산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이 동일하다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그림이 잠깐만요. 그림이 없네요.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재에 있는 그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자, 이건 여기는 뭐든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시험을 갖다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능에서 자주 요 부분이 나오는 게 자, 왜 나오냐면 한번 보세요. 생산,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 그 다음에 지출, 국민소득이 있는데 자, 생산 국민소득 하면 자, 이거는 GDP, 한마디로 국내 총생산이다.
국내 총생산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의 최종재 값을 다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 원래 우리나라 GDP가 뭐 어떠고 저쩌고 상승을 했던 등 어떠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의 최종재의 합을 갖다가 다 더한 것이 바로 GDP, 국내 총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생산 국민소득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분배 국민소득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분배,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이거 다 더한 게 바로 분배 국민소득이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바로 핵심은 바로 요겁니다. 이거 지출 국민소득. 자, 아까 우리 지출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재정 지출, 수출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소득과 관련해서는, 국민소득이 되기 위해서는요, 수출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 수입되는 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수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좀 암기를 하세요. 자, 여기 보면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자, 순수출이라는 거는 수출 빼기 수입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저희가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얘랑 셋 다 어떻다? 같다. 같다는 게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하면 이거예요. 그 나라의 GDP가 올라가면 분배 국민소득도 그만큼 증가를 할 거고요. 지출 국민소득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계속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자, 우리 누구 할까요? 철수가 아이폰을 갖다가 자, 인터넷 직구가 근데 뭐에 줄임말입니까? 직접 구매입니까? 직접 구매? 직접 구매를 했어요. 100만원짜리, 100만원 할게요. 100만원짜리 직접 구매를 했을 때, 요 변화 과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철수가 아이폰을 100만원을 미국에, 애플사에 직구를 했다 했을 때, 우리나라 생산 국민소득은 100만원 증가한다. 이런 게 선지로 나왔어요. 100만원 증가한다? 또는 우리나라 지출 국민소득은 100만원 증가한다? 순수출은 100만원 증가한다? 이렇게 선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철수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철수가 아이폰을 갖다가 인터넷 직구로 100만원을 구매를 했다. 그럼 100만원 지출한 거죠. 철수는 뭐예요? 가게죠. 그럼 가게에서 100만원이 요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쵸? 그 대신 여기서 얘만 증가를 하면 지출 국민소득도 얼마가 증가해요? 똑같이 100만, 왜냐면 이거 다 더한 게 지출 국민소득이니까 지출 국민소득도 100만원 증가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소비한 게 아니라 이건 뭐 한 겁니까? 수입한 거기 때문에 얘가 100만원 증가하면 얘도 뭐가 돼요? 100만원 증가를 해버립니다. 얘가 100만원 증가하면 보세요.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 빼기 수입인데 이게 100만원 증가를 했다는 것은 순수출이 어떻게 돼요? 100만원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100만원 증가한 만큼 순수출은 100만원 감소하기 때문에 지출 국민소득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노려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면 진짜 이거 어렵게 나오는 건데, 근데 이 표를 그냥 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여러분들 생산된 걸 갖다가 댔다 사오는데 우리나라 GDP가 올라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많이 샀다 하더라도 소비를 했다 하더라도 GDP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얘가 100만원 증가하고 100만원 감소해서 이건 변화가 없으면 얘도 변화가 없으면 얘랑 같다 했으니까 생산 국민소득도 변화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EBS EBS 책에는 이런 말을 해요. 가계 소비가 외국 상품을 가게가 아무리 수입을 하더라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수입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즉 생산 국민소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유의해라. 이게 이 포인트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생산, 지출, 분배 국민소득은 서로 이론적으로 같다.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것도 함께 증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했다. 그럼 기업 투자가 이만큼 증가한 만큼 순수출도 감소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얘가 증가한 만큼 그만큼 감소하니까 쌤쌤이 되니까 지출 국민소득엔 변함이 없고 그 결과 생산 국민소득이든 분배 국민소득이든 변화가
없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 문제. 아시겠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구성, 요 순수출. 그래서 아까 요 사례를 가지고 지문은 뭐냐면 1번 가계 소비는 100만 원 증가한다. 2번 순수출은 100만 원 감소한다. 3번 뭐 수입은 100만 원 증가한다. 이건 맞죠? 수입은 100만 원 증가한다. 그다음 생산 국민소득은 100만 원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고 틀린 것 이렇게 문다고요. 간단한 문제로.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순환 가정 이 부분은 좀 내용이 많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